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교보증권 네.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이제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 휴장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제가 유가하고 환율하고 국채 수익률을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시장은 환율과 금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데 매일매일 불러드렸는데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이어서요.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매일 불러드리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 그냥 오늘 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WTI 유가입니다. 유가가 131달러까지 갔었고요. 장대 업목을 주고 내려왔다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유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이해하실 것 같고요. 부연 설명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불러드리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 환율을 말씀드리죠. 지금 달러 인덱스에 보시면 가장 최근에 장대 업목을 주면서 한번 급격하게 내려왔죠. 114까지 갔다가 지금 105포인트 레벨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06 살짝 아래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발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유가가 그 130달러 넘어섰고 나서 그때 장대 음봉을 좀 내려올 때 그렇죠. 많은 차트리스트들은 고점 찍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물론 경제 지표나 주변 환경들, 거시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환율상에도 그런 모습이 하나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원화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달러 대비 원화는 장대 업목을 주면서 1144원에서 지금 1328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좀 이따 뭐 시황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7월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샀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면서부터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때부터 계속 샀어요. 네. 그러면 1444원까지 갔다가 1300원 근처 또는 1300원 아래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더 살까요? 아니면 그동안에 샀던 걸 차익실현을 좀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요즘 거래를 보면은 매수 규모가 줄거나 좀 주춤하죠. 이게 환율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환율의 움직임이 또 다시 또 재구성을 할 거다.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달러 대비 위안화는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계속 보고 있다. 그것을 이제 사투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고점 대비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추세를 전환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리에 대해서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중간에 보면 7월, 8월에 이때 있죠. 이때 6월, 7월, 8월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때 시장이 반등을 주었죠. 그렇죠. 예, 지금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보여드린 차트처럼 환율이나 유가처럼 이 장대 음봉. 국제 수익률도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이제 국제 수익률은 안정화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것과 연동하면서 역의 방향으로 시장으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유럽 시장은 그냥 강보합 정도에 끝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잠깐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이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자꾸 보면서 좀 움직이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좀 양호하게 우호적으로 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다시 코스피가 0.96% 상승해서 2,441포인트, 전고점이 2,490포인트 정도 돼야 돼요.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재차 하락했다가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74% 반등을 좀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더 다시 사줬어요. 어제 1,270억 정도 사줬고 국내 기관들이 조금 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주요 이슈는 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25% 인상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 거래대금은 감소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뚜렷하게 시장을 확실히 끌고 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나 네. 대형주가 상승을 하거나 확실한 주도 섹터가 나타나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조목장세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거래대금도 감소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번 주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지지부진이잖아요. 왜 그런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보여드린 차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코스피 주봉이거든요.
월요일 날 볼 때 이 하락 추세선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한 제가 그 전에 2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도 돌파는 할 것 같다. 그러나 재반락하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돌파하고 나서 재반락해서 2주 동안 반락하고 나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500포인트를 치고 위로서 꺾어서 올라가면 이거 주봉에 역 헤드앤숄더가 발생이 되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후의 추이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예. 여기서 지금 좀 갑갑하잖아요. 미국 시장도 전고 좀 다 돌파한 상태고 그러니 여기서 강하게 갈 수 있겠냐? 그런 호재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없고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훨씬 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도 안 하고 급등도 안 하고 있으니 일봉을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지난 1월에는 급락했다가 별로 그렇게 반등이 세지 않았어요. 그랬다 6월에 급락했다가 강한 반등이었지만 직전 고점 근처를 가지 못하고 재반락했습니다. 전저점을 뚫어버렸군요. 예, 저때. 그랬다가 전저점 뚫었다가 요번에 또 반등을 또 세게 한 거잖아요. 2,500포인트가 직전의 고점이지 않습니까? 맞아버렸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봉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오려면 여기서 올라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바로 올라서기에는 호재가 무엇이냐, 수급이 무엇이냐, 이거 의구심을 갖는 거고, 또 그러면 밑으로 떨어질 만한 그 중대한 악재는 지금 새로운 게 무엇이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거래량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곧바로 다음 주 12월입니다. 연말 장세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에 기관 투자가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방향을 확실하게 이렇게 바꾸는 그런 모습은 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벤트가 나타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 가지고 어떤 뉴스가 나온다든지 좋은 쪽으로. 예, 이런 게 나타난다면 이제 훨씬 더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예. 그런 것이 없다면 시장은 아마도 일정 부분의 박스권에서 등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요즘에 나타나는 뭐 테마나 그리고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기관은 뭐 부크로징하고 안 팔아주기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안 팔리고 하면 다행입니다. 국내 기관들은 예. 뭐큰 기대는 없잖아요. 계속 솔직히. 팔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 기관들은 팔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제일 관건이 뭐냐면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300원 초반까지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1,300원 위로 올라서면서 계속 샀단 말이에요. 다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반등했죠. 환율도 떨어졌으니까 외국인들이 그 7월부터 산 외국인들은 다 이익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서 일부 지금 매도를 좀 하는 것도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후의 수급이 이제 또 결정 짓겠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1,300원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녁에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로 조기 종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도 그거와 연관 없지. 전체적인 매크로 지표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건데 아까 그 위믹스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요? 잠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도 가져왔는데 아까 좀 자세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위믹스의 그 업비트 비썸 코인원의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신고한 물량보다 많은 유통량이 지금 거래되고 있다. 참 문제야. 그래서 투자 유의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소명을 하라 그랬는데 소명 기간 동안 불명확한 정보 제공을 해서 투자 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게임 회사들이 소위 P2E라고 하면서 이런 관련된 사업 방향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메이드의 혹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게임 업계나 또는 뭐 그 외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걱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혹시 매물이 나온다면 그런 매물들이 다른 쪽에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아까 좀 자세히 건지 기자님이 설명을 주셔서 뭐 보여 설명 안 드리는데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좀 드리면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코인 거래하시보시 좀 있으시죠, 정프로님? 네. 예전에 하셨다면서요? 제가 네, 들어보니까. 했죠. 예, 지금도 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인이 네. 뭐 함부로 얘기를 참 하기 어려운 게요. 네. 이 코인 아시는 분들하고 저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의 코인이 신격화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코인을 믿는 그 믿음이 신뢰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몇 개의 네. 코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대체자산으로 분명히 자리매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 여러 가지 코인들 많이 네, 나왔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코인들은 어떤 자산이 있고 자산에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코인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자산이 움직이는 데서 연동하면 굳이 코인을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는 있겠지만 네. 자산에 그냥 투자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변동성은 물론 있지만 변동폭은 있지만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런 코인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태국 뭐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코인을 뭘 만들고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요. 그런 데가.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실 때 주의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그 미국의 문제가 됐을 때하고 우리하고 지금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이 코인에 투자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좀 맞는 그 이렇게 규제가 있어서 좀 그런 위험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래소나 그렇지 않은 코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한 물량보다 많은 유통량 아까 잠깐 언급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이 대부분의 코인들은 유통 물량을 해놓고 나머지에 더 많은 수량을 락업을 걸어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팔지 못하게 시장에 못 나오게 락업을 대주주가 네. 갖고 있거나 락업을 그냥 걸어놔요. 락업을 걸어놓은 것들을 가지고 뭐 대출을 받았다든지 또는 누가 그걸 팔았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유형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명확하게 위메이드 쪽에서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네, 해줘야 네. 될 것 같은데 이 코인 시장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 꼭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실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오랫동안 만난 지인 한 분이 요거와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에 요번에 투자하겠다고 저하고 투자를 하시는데 요번에 돈을 빼셨어요. 주식시장에서 빼서 이게 아니고 코인으로 가겠다. 요번에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 그래도 뭐 굳건한 믿음을 갖고 또 한번 해보시라고 그것도 하는데 말릴 수가 없지 사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뭐 꼭 왜냐하면 말릴 수 없는 게 거기서 또 수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말렸다가 그 그럴 수가 없는 올라버리면 거니까요. 난처. 예, 그런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아니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 말인가 무슨 모임에 갔더니 중년제 여성분인데 네. 김프로님 저 이제 주식 안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재미없다는 뜻인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이제 코인을 하시니까 코인은 너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걱정을 하긴 했는데 뭐 주식도 많이 빠졌기 했으니까 뭐 또 어떻게 되셨는지.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 설명을 여기 잠깐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정상적으로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 그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함부로 비판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니 조금 더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공부하는 신중하게. 것처럼 코인 시장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그래요?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 뭐 미국이 그 IRA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테슬라에서 베를린 공장에 배터리 썰 및 장비를 하겠다, 기가 팩토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으로 변경했죠. 그리고 폭스바겐에서도 미국 사업을 확장한다 그러고 그 제철 그 철강 회사인 아르메셀로메탈도 독일에서 텍사스로 뭐 공장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름이 이겁니다. 유럽산 우선 구매법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 대응하겠다. 계속 이렇게 되면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시행령이 12월 말에 발표 예정인데 미국과 EU에서 12월 5일날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또 진전이 없으면 유럽도 미국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딱 이 얘기만 들으면 야,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틈바구니 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나 배터리의 입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뉴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거와 연관돼 파생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ASML이 네덜란드는 ASML의 대중국 장비 판매에 대해서 자체 결정하겠다. 네. 를 줘서 의사 표명을 좀 했습니다. 그 자율적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불참 의사를 발표하면서 야, 이 파장이 어떨까? 이 뉴스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과 함께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리면요.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천 공장이 있는데 이천 공장의 최신 공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최신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IRL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9세대 공정 그냥 낙후된 과거의 공정만 운영할 거냐? 아니면 지난번에 그 컨퍼런스 콜 할 때 최악의 경우에는 우시 공장의 장비를 매각하든지 이전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미국의 IRA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높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물론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배터리, 전기차에 영향을 크게 준다. 이 부분은 랜드 공장도 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인텔. 이제 그런 것들의 기술력을 좀 줘서 이제 활발히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난관에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뉴스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뉴스 플로우를 잘 유심히 보시면서 네. 대처를 해야겠지만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이거 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말 나온 주식 기업을 안 하면 돼요. 골치 아픈 거, 명확하지 않은 거는. 월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변하지 않은 거, 뭐 이런 표현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명확하게 있는 것들 위주로 투자를, 내가 아는 것 그렇죠.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카카오 계열사 특별 세무조사 작성한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일부 종목에 이런 영향이 되면은 이 코스닥 어떡하지? 걱정 좀 되는 그런 뉴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국 주식을 사고 미국 길줄 팔아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팁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중국의 추천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개인들의 가계에는 추가 저축액이 있다. 저축액이. 그리고 코로나 피복 가능성이 이제 서서히 오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섹터 지원한다. 그래서 추천 이유이고요. 미국 길주에서 부정적 이유는 장기 완화적 통화 정책이 마감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과잉 보유를 하고 있다. 길주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거 팁이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뉴스에서 그 뉴스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향후 보고서가 나올 때는 지금의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하지만 네. 이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네. 그리고 일본지 뉴스는 그냥 화면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건설 장비의 두산바케, 수산중공업, 진성 TC, 대창단조, 현대인프라, 두산인프라, 현대건설기계 여러분들 일본 차트를 요거 들으시고 한번 꼭 보세요. 보시면은 야, 저게 저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실적이 주가가 저렇게 올랐다는 게 아니고. 3분기에 YOY로 이만큼 증가했는데 주가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주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실적이 연동하면 주가가 움직이더라.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그냥 재밌기도 하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저는 평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네요. 삼성증권에서 삼성증권을 통해서 올해 한 해에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채권 매입한 것을 봤더니 2조 3천억을 매수했답니다. 작년에 2천억을 매수했는데 이번에 2조 3천억을 매수했는데 네. 건당 투자 금액은 1,000만 원 이하가 56%고 96%는 처음 매수해 본 분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명하게 빨리 프론티어가 돼서 잘 하신 건지 아니면 분위기 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건지 어떤 것에 대한 평보다도 시장의 자금 이동과 시장의 흐름과 심리가 상당 부분 이런 쪽으로 올 하반기에 많이 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주말 좀 푹 쉬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